안녕하세요. 보타임엔 미국의 소식입니다. 4월 27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부근 팔로시의 96번 도로선상에서 주행 중이던 SUV가 주행 차선을 이탈하여 곁길 도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사고 소식을 접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먼저 옆 좌석에 동승하였던 여성이 부상을 당한 것을 발견을 하고는 즉시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운전사에게는 운전면허증과 보험증서를 제시하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계속 운전면허증과 보험증서를 제시하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그는 이어서 야 내가 주지사 그레첸한테 전화를 할게. 니들 배지하고 소속 관등 승명을 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알고 있는데 그냥 일단 면허증부터 내시죠 하고 운전면허증을 내놓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자 그는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면서 야 내가 니들 예산을 집행하는 자야. 그리고 니네 경찰국장은 나랑 친구야.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경찰이 계속 그래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운전면허를 내놓으시고 우리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그것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경찰에게 결국은 제압을 당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이후에 차 안을 살펴보니까 옆에 커피를 놓는 좌석에 권총을 두고 있었고 그게 총알이 장전된 권총을 발견을 하여 즉시 체포를 하였습니다. 이에 구금을 한 이후에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바에 의하면 그레첸 위트머 주지사를 이름을 아예 불렀답니다. 미스 위트머도 아니고 그레첸, 걔, 나, 친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주 경찰 책임자인 조셉 게스퍼도 조라고 부르면서 아주 반말을 하면서 그렇게 거칠게 울었다고 하는데 이 하원 의원의 나이가 27입니다. 그는 미시간주 제양군인 및 국토안보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발생은 4월 6일 날 되었으나 그간에 전혀 알려지지가 않고 있다가 오늘 법정에서 경찰의 바디캠 녹화 영상이 방송되므로 지방 매스컴을 타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지금 이 트위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즉시 형사 책임을 물어서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비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에서의 선거감사 결과에 대한 연이은 소식입니다. 민주당 변호사들이 판사 교체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청에 넣은 자기들의 좋아하는 판사는 전직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가 임명한 판사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사를 지정해달라고 주법원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재정 신청에 대하여 10일 안에 히어링을 해달라고 주법원에 지금 신청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감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민주당과 민주당 변호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렌식 감사는 10일 안에 끝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어서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으나 만약을 대비하여 공화당 측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노 중에 한 명인 덕 듀시 아리조나 주지사가 이번 선거 감사에 대하여 전혀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고 하면서 비난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 인구 센서스에 의하여 하원 의석수 배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6개 주는 7석을 얻는 주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의 경우에는 2의석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밑에 있는 7개 주는 각각 한 의석씩 타주로 뺏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등의 민주당 강세인 곳에서 지금 한 석씩 줄어서 계속 위에 텍사스나 플로리다로 의석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한 곳에서 사람들이 공화당 성향이 강한 곳으로 지금 주를 옮겨서 이사를 가고 있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인구 센서스 결과를 보면 공화당이 187석, 민주당이 75석, 양당이 경합이 있는 곳이 167석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은 의석수가 하나밖에 없는 주 6개를 포함하여 435개의 의석이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원에 확정된 숫자를 보면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압승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한다는 시나리오에 의하면 하원도 역시 공화당이 장악을 하게 되어 있어서 상하원, 양원을 공화당이 석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이전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조급한 행정을 펼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구 센서스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한 의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의 의석수는 인구 비례별로 보통 의석수가 정하여집니다. 따라서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각각 한 석씩 줄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네파밸리 양조장 주인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결국은 탄핵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주민 소환에 의거 160만 명이 사인을 함으로써 주지사로서의 생명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캘리포니아에는 주지사 새로 임명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자인 공화당의 캐서린 제너가 후보로 나서겠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탄핵 투표는 민주당원인 게빈 뉴섬 주지사를 여러분들이 탄핵하기를 원합니까? Yes or No가 있고 그 밑에 난에 바로 누구를 주지사로 새로 임명을 하겠습니까? 그게 오늘 후보로 캐서린 제너 후보가 등록을 한 것입니다. 아놀드 슈왈츠네거 이후에 2기에 걸쳐서 민주당 주지사가 캘리포니아를 맡음으로써 너무나 리버럴하게 나가서 캘리포니아 전체가 엉망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게빈 뉴섬 주지사에 대하여 주민 소환에 의한 탄핵 절차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도 여러 종류지만 이 경우에는 정말 약도 없고 대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리즈 체니가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자기가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로서는 2022년 하원 선거를 걱정해야 될 입장에서 2024년도에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자기가 입후보자로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2022년 하원 선거에 자신이 없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망상에 의한 자기 착각일지도 모르죠.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주지사 협의회 회장과 긴밀히 협력을 하여 미국에 있는 모든 주지사들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전국 주지사협회 회장인 쿠오모가 코로나에 관한 모든 주지사와의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조 바이든이 선거 전에 하였던 약속은 전부 공수표입니다. 하긴 믿을 걸 믿어야죠. 미국의 모든 플랫폼이 너무 좌편향이 되어 있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컬럼버스 오하이오에서 16세 흑인 소녀가 경찰의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은 며칠 전에 제가 보도해드린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르브론 제임스, 일명 킹 제임스라고 불리는 농구 스타가 그 경찰에 대하여 다음은 너야 하면서 죽이겠다는 협박에 트위팅을 하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현직 미국 대통령의 트윗 계정도 막았던 트위터가 이렇게 살해 협박까지 직접 한 그 사람의 트위팅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언론인들이 트위터가 왜 르브론 제임스에 대하여 계정 정리나 추가적인 제재를 발표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거자만 들어가도 전부 트윗 계정을 삭제하거나 막아버리는 트위터가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다음은 너야 하면서 간접적인 살해 의사를 분명히 표기하였는데도 전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서 속 시원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의 데이비 카터 판사에 의하여 나온 판결문으로 그간의 LA시가 만연한 부패로 인하여 시 공무원과 건축업자가 결탁을 하여 수십 년 동안의 노숙자 예산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므로 시 곳곳에 수많은 노숙자가 생겼다고 하며 66,346명에 달하는 시의 노숙자에게 10억 달러에 달하는 에스크로를 만들어 즉시 그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